과학과 예술이 함께하는 새로운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K-패션 테크놀로지 하이서울 쇼룸 사회를 맡은 김혜민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제가 올라올 때부터 박수를 보내주셔서 제가 사실 이런 화려한 무대는 너무 오래간만이라 좀 떨렸거든요.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기분 좋게 또 편안하게 이 무대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세션은 내일의 옷을 입다, 지속 가능성과 기술이 만나는 패션의 미래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옷을 입죠. 근데 의미를 입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당한 자리에 적당한 옷을 입는 그 힘이 자체가 저는 사실 매일매일 의미를 찾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요즘 시대의 화두인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보고 이걸 패션으로 어떻게 소화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지 오늘 그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요, 이런 화려한 무대, 화려한 런웨이에 어울리는 말인가?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상상력과 예술인들의 창의력과 또 과학과 기술이 만나서 충분히 우리 의상을 통해서도 지속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능성을 믿으시지요? 네, 오늘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무대를 통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쇼 전에 저희가 함께 이야기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라올 때 따뜻한 박수를 해 주신 것처럼 이 두 분이 등장할 때도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 패션 분야를 연구해 오신 학자시며 한국뉴욕주립대학교 FIT의 패션 경영학과의 정혜연 교수님, 그리고 패션 산업을 오랫동안 이끌어 오시고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하이서울 쇼룸의 총괄 책임을 맡고 계시는 JK 디자인랩 홍재희 대표님을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으로 올라오시네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네, 네, 저 앉으시고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저만 떨려요? 아니면 두 분도 떨리세요? 이게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많이 떨립니다. 떨리시죠? 자, 우리 교수님 먼저 인사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송도에 있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 FIT의 패션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정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하이서울 쇼룸을 운영하고 있는 JK 디자인랩의 홍재희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학자로서 그리고 직접 산업에서 이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려고 고민하시는 또 대표님으로서 저희가 대표 되시는 두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자, 먼저 이 패션이 환경오염 산업 중에 상위권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좀 기후위기의 악당이다. 저는 사실 이런 표현도 좀 들었거든요. 교수님 사실입니까? 네, 지금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화면이 지금 저희 자료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고요. 네,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산이에요. 산인데 풀로 덮여져 있는 게 아니라 나무로 덮여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버렸던 옷으로 만들어서 거대한 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혹은 이번 겨울에 버렸던 옷들이 어딘가에서 발견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듯 패션 산업은 석유 산업 다음으로 굉장히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또 물이 소비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많은 분들이 청바지를 많이 입고 오셨어요. 이 청바지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물이 소비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이 물이 소비되나? 네. 와, 청바지 입은 분들 대답 좀 하셔야겠는데요. 네. 좀 쉽게 설명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 하루에
한 몇 리터 정도의 물을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1리터를 겨우 먹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어떠신가요? 많이 드시나요? 1리터 먹으라고는 하는데 쉽지가 않죠, 사실. 네. 그래서 청바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혹은 옷장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물이 소요됩니다. 7,500리터입니다. 저 비단 청바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옷장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티셔츠라든지 점퍼라든지 굉장히 많은 물이 소비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이 의류 생산하는 데는 에너지와 물이 많이 소비가 되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쉽게 사고 버리는 의류 폐기물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버리는 이 옷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리는 우리가 너무 그동안 쉽게 생각하고 사고 입었던 옷에 대한 고민이 아마 시작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이 이런 화려한 런웨이에 어울리나 패션에 어울리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표님 이 지속 가능한 패션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고 하면 흔히 친환경 소재를 쓰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옷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 그러니까 원단을 만들고 옷을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우리가 입고 난 다음에 버려지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단계에 환경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고려하는 게 지속 가능한 패션입니다. 요즘은 순환 경제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옷을 버리지 않고 다시 활용하거나 고쳐 입는 리페어링, 그리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지키는 것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조금 후에 보실 런웨이 제품에서는 실제 디자이너들이 버려지는 제품들을 활용해서 만든 패션쇼로 업사이클링한 패션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멋있는 옷을 넘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패션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적인 기법으로 옷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옷을 만들어지는 공정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초콜릿 이야기할 때 착한 소비, 착한 초콜릿, 공정무역 그 이야기랑 그 개념과 같겠네요. 이 사진까지 이렇게 첨부해 주시니까 더더욱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패션쇼를 바라봐야 하는지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디자이너 분들이나 산업에 계신 분들이 지속가능성 패션에 대한 중요성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이 소비에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패션 소비자들이 좀 변해갑니까, 교수님? 대표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네. 요즘 패션 소비자들은 단순히 예쁘다, 유행한다 이런 이유로 옷을 사기보다는 이 브랜드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또 환경과 사회에 어떠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요즘에 MZ세대는 브랜드 로고보다는 그 브랜드가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이거를 SNS에 공유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대표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면 요즘은 옷을 살 때 이거를 왜 사야 되지? 라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묻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동묘시장 가보셨나요? 동묘시장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동묘시장이 아니라 요즘의 동묘시장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빈티지의 성지가 되어서 맞아요. 굉장히 힙한 곳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리셀 마켓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는 당근 마켓과 같은 중고 플랫폼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MZ세대들은 이런 소비를 즐기고 이거를 우리는 가치 소비 트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제가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빈티지 쇼핑을 즐겨서 하고요. 그 빈티지를 나만의 무언가를 넣어서 또 다른 가치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저희 기성세대들이
분들이 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YTN 라디오 생생경제라는 경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이런 지속 가능성 패션을 고민하는 분들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도 굉장히 놀랐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먹는 게 날 말해준다. 그거 헬스장 가면 적혀 있거든요. 내가 입는 옷이 나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옷이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진다면 더욱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이야기를 지금 두 분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해 어떤 기술들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우리 홍재희 대표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패션 산업에서도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옷을 만들려면 무조건 샘플을 만들어야 했는데 지금은 실물 샘플을 만들지 않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샘플링을 해서 제품을 피팅까지 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으로 다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샘플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의류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시간도 상당히 짧아지고 있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AR 피팅을 통해서 집에서도 옷을 입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옷에 붙은 QR코드를 통해서 이 옷이 어떤 공정을 통해서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DPP라고 해서 디지털 여권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예술이 함께하는 새로운 페스티벌이란 말이 맞군요. 그러니까 뭐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시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 그리고 아까 전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여권이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교수님 이거 어떤 뜻입니까? 네, 제가 요즘 푹 빠져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네. DPP라고 하면은 모든 분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생각부터 하실 텐데요. 여러분도 옷 살 때 옆에 그 가격이 나와 있는 그 태그를 보시면 바코드가 있을 거예요. 또한 이제 QR코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QR코드를 이렇게 찍으시면은 이 옷이 어디서 생산이 됐고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든 프로세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DPP는 이거에 더해서 내가 이 옷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수명과 또 수선의 정보까지 나와져 있는 전체적인 그 정보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해외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해외여행 가실 때 꼭 들고 가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권이죠. 네. 자, 여러분들 여권 스캔하면 세계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들이 누구이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나이가 뭐고 또 국적이 어떤 건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품에도 각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주고 이 투명성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내가 이 옷을 사야 되는지 왜 사야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선택권을 주는 네. 하나의 이제 기술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또 환경을 위한다는 게 사실 사람을 위한 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패션을 바라본다면 결국은 소비자에게 엄청난 혜택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대표님께서는 실제 많은 브랜드들, 패션 브랜드들 지원해 주시고 그 여정을 함께하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이 요즘 패션 브랜드들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 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대표님께서 대신 자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유럽에서는 지속가능 섬유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브랜드들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파타고니아는 수선 서비스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옷이 찢어지거나 그러면 다시 사지 말고 고쳐 입으라고 리페어 키트를 아예 주기도 하고요. 유니클로나 자라, H&M이나 이런 브랜드들도 이런 변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유니클로는 리사이클 원단으로 만든 제품 라인을 확대하고 있고 수선 서비스도 해주고 자라 같은 데서는 리셀이나 기부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포인트를 줘서 마일리지로 보상을 해주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리코드처럼 업사이클링을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지속 가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산업 전체가 함께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대 정신과 트렌드 이 두 가지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꼭 파악해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대 정신과 트렌드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패션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혜영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생활 가운데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팁들 이런 것 좀 주신다면요. 네,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솔직히 이제 저희들에게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지속 가능한 이 실천은 굉장히 쉽게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여러분들 댁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옷장을 열어본 다음에 옷장 속에 있는 나의 옷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는 굉장히 비슷한 컬러와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과 또 스타일의 옷들이 켜켜이 쌓여 있을 것이고요. 그 하나하나의 옷에는 내가 이 옷을 샀을 때 느꼈던 그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기억들을 버리면은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들과 여러분들 선택한 그 과거의 옷들을 다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실천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실천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도전하신다면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단지 상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옷과 얽혔던 그때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옷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셨어요. 오늘 두 분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굉장히 양심의 가책도 많이 느끼고 또 배우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청중 여러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지속 가능한 패션이 뭐 어렵거나 거창하게 느끼지 마시고요. 방금 정혜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옷을 버리지 말고 기부하거나 수선하거나 뭐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지속 가능한 패션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주체가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은 실천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침에 저희가 눈을 뜨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씻는 거 말고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오늘 내가 뭘 입지? 라고 하는 생각부터 시작이 되고요. 옷장을 열어서 옷을 봅니다. 즉 하루의 시작이 저희 옷의 선택과 같이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저희의 선택이 지구를 바꿀 수 있고 우리 환경을 바꿀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션은 단지 나를 보여주는 언어가 아니라 패션은 이제는 나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하나의 새로운 나를 보여주는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으시죠? 네, 시작할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정혜영 교수님 그리고 홍재희 대표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